안녕하십니까. OBS 뉴스입니다. 평창올림픽 개막에 맞춰 방남했던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특사 자격으로 온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4차례 만남을 가지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갈태용 기자입니다. 보딩 브릿지 앞까지 배웅 나온 천혜성 통일부 차관과 차례로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기자와 보장 상원까지 모두 탑승을 마치자 전속기도 서서히 계류장을 빠져나갑니다. 2박 3일간 서울과 평창, 강릉에서 숨가쁜 일정을 보낸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귀환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들은 가는 곳마다 화제를 모았습니다. 중심은 단연 김여정 부부장이었습니다. 의례적인 인사 외에는 최대한 말을 아꼈지만 실세답게 모든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특히 청와대 접견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대남 특사임을 직접 밝혔습니다. 김기호정 동지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친서를 정중히 전달하였으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주요 석상마다 대화를 이끄는 등 노래남을 선보였습니다. 남북 단일팀 입장이나 예술단 공연 때는 눈물까지 보이며 한민족 정서를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과제도 안고 갔습니다. 무엇보다 미국과의 접촉 불발 등을 통해 비핵화나 도발 중단 없이는 고립 탈피가 어렵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방북 초청의 여건을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은 북한의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 북한 예술단이 두 번째 공연 피날레 무대에서 남북 합동 공연을 펼쳤습니다. 어젯밤 서울 국립극장에서 열린 특별 공연에서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서현과 삼전 관현악당 중천 단원들이 함께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등을 부르는 등 깜짝 무대를 연출했습니다. 현송월 단장도 무대에 직접 올라 백두와 한라는 내 조국이라는 노래를 선보이며 객석을 채운 관객 1,500명으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북한 예술단은 오늘 오전 경의선 육로를 통해 귀환합니다. 빙속철인 이승훈이 평창올림픽 첫 출전 종목인 남자 5000m에서 시즌 최고 기록에 못 미치는 경기력으로 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이승훈은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레이스에서 6분 14초 1호로 결승선을 통과해 전체 22명의 선수 가운데 5위에 올랐습니다. 2010년 밴쿠버 올림픽 5000m 은메달리스트인 이승훈의 5000m 개인 최고 기록은 6분 7초 04, 2017-18 시즌 최고 기록은 6분 12초 41입니다. 한편 네덜란드의 스벤 크라머는 6분 9초 76의 올림픽 신기록으로 전체 1위를 차지하며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지난 10일 스위스와의 평창올림픽 첫 경기에서 0대8로 대패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오늘 스웨덴을 상대로 반전을 노립니다. 단일팀은 오늘 오후 9시 10분 강릉 관동하키센터에서 세계 랭킹 5위 스웨덴과 조별리그 B조 예선 2차전을 갖습니다. 지난 4일 평가전에서 단일팀을 3대1로 완파했던 스웨덴은 일본과 예선 1차전에서도 2대1로 승리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라머니 총감독은 복잡한 플레이 대신 간결하고 빠른 스피드와 핸들링으로 득점 찬스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13일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인 최 씨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450일 만에 1심 선고를 받게 되는 최순실 씨.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수석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의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딸 정유라 씨 승마훈련 지원과 영재센터 후원 명목 등으로 433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있습니다. 최 씨의 혐의는 모두 18개. 앞서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최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판결 쟁점은 이 부회장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어디까지 인정되느냐는 것입니다. 앞서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정 씨의 승마지원금과 영재센터 지원금인 89억 원을 뇌물로 본 1심을 뒤집고 코어 스포츠의 용역비 36억 원만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뇌물액이 대폭 줄어든 만큼 최 씨 재판에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항소심이 요구형 뇌물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 부회장보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가중했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하다는 전망도 다수입니다. 최 씨의 유죄가 인정되면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고 혐의도 많아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어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아유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절차가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2부는 오전 10시부터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엽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재판부가 직권으로 선정한 국선 변호인들이 참석해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 비밀 공작에 협조한 혐의를 받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전 10시 반부터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청장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 공작인 이른바 데이비드슨 프로젝트를 돕는 대가로 대북 공작금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새벽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4.6의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포항시 재난안전본부는 지진으로 인한 부상자는 40명이라며 이 중 5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35명은 귀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 47곳과 건축물 37곳, 문화재인 복영사 1곳 등 137곳의 시설물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포항시 관계자는 앞으로 피해 신고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러시아 국내선 여객기가 모스크바 인근 공항에서 이륙 직후 추락해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한 탑승자 71명 전원이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타스와 인터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사라토프 지역 항공사 소속 안토노프 148 여객기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2시 20분쯤 도모데도부 공항에서 이륙한 뒤 4분 만에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이후 여객기는 모스크바에서 동남쪽으로 약 60km 떨어진 라멘스키 지역의 스테파노프스코예 마을 인근에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 재난당국은 현장에서 블랙박스 1개를 회수해 분석에 나섰습니다. 설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계속된 한파로 각종 채소와 과일의 공급 물량이 줄어든 탓인데요. 정부는 비축 물량을 풀어 설 물가를 잡겠다는 방침입니다. 유승열 기자입니다. 설 연휴를 나흘 앞둔 한 전통시장. 소비자들의 제수용품 구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에 선뜻 손이 나가질 않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1,000원짜리가 2,000원, 3,000원 하고요.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대목을 예상했던 상인들도 소비자들이 지갑을 쉽게 열지 않자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명절도 명절이지만 명절보다는 올해 겨울에 너무나 추워가지고 작업 자체가 안 되는 현상이 많다고 봐요. 지난달부터 시작된 최강 한파가 20여일 계속되면서 채소와 과일, 생선 등 신선식품 가격이 껑충 뛰었습니다. 무의 평균 소매가는 지난달보다 개당 50% 가까이 상승했고 배추는 포기당 45.4%, 애호박은 무려 64.7%나 상승했습니다. 설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우갈비는 100g당 5,340원으로 6.2% 올랐고 과일 가운데선 사과가 4.3%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각종 외식 물가까지 덩달아 오르면서 설 물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와 배추 등
비축 물량을 대량으로 풀어 가격 안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 대비 지하 경제 규모가 2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최근 발간한 전 세계 지하 경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지하 경제 규모는 2015년 기준 19.83%로 추정됐습니다. 지난 1991년 GDP 대비 30% 육박하던 지하 경제 규모가 24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축소된 것입니다. 연구진은 규제나 행정 절차 등을 회피하려는 이유로 정부 당국에 숨겨진 모든 경제 행위를 포괄한다고 연구진은 정의했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지난 1년간 크게 늘었지만 글로벌 시총 순위는 18위로 세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2,831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6.8%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총 순위는 15위에서 18위로 세계단 낮아졌습니다. 다른 기업들의 시총이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글로벌 시총 순위 1, 3위를 지켰고 중국의 텐센트와 알리바바, 공상은행은 상위 10위에 신규 진입했습니다. 인천시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첫발을 뗍니다. 이 시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오는 11월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사업 용역을 마무리하고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요청한 뒤 오는 2021년 착공해 2026년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개봉 영화를 만나보는 시간, 화려한 볼거리를 담아낸 액션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마블의 히어로 시리즈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부산에서 촬영을 한 작품이라 더욱 국내 팬들의 관심을 사고 있는데요. 영화 시빌워에 등장했던 블랙팬서의 이야기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와칸다의 왕위를 계승한 블랙팬서, 티찰라는 와칸다에만 존재하는 최강 희귀금속, 비브라늄과 왕좌를 노리는 숙적들의 음모를 알게 되는데요. 이 음모가 와칸다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위협으로 번지자 티찰라는 결국 세상을 구할 히어로 블랙팬서가 되어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You get to decide what kind of king you are going to be. I waited my entire life for this. The world's gonna start over. What happens now determines what happens to the rest of the world. 국내보다 먼저 개봉한 해외에서는 벌써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이후 이어질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개봉 전 마지막 마블 유니버스의 시리즈인 만큼 그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모범 시민으로 선정돼 유명세를 탄 택배기사 건우에게 고등학교 시절 친구 무열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반가움도 잠시 그들의 앞에서 유력 대선 후보가 폭탄 테러에 의해 암살당하는 현장이 펼쳐지게 되고 무열은 건우에게 이 모든 일은 계획된 것이며 건우를 암살범으로 만든 뒤 그곳에서 자폭시키는 게 조직의 계획이라는 말을 전합니다. 겨우 현장에서 도망치지만 CCTV와 지문, 목격자까지 완벽히 조작된 상황에서 건우는 암살자로 지목돼 공개 수배가 내려집니다. 누명을 벗기 위해 필사적으로 맞서지만 자신이 도망칠수록 오랜 친구들마저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요. 대통령 후보 유명호. 감독님, 네가 죽였어. 국민영웅 이미지 김건우. 유력 대선 후보를 암살한다. 이게 우리 계획이야. 왜 하필 저죠? 하려고 하지 마. 알수록 빨리 죽는다. 얘 친구라고 함부로 나섰다가. 제 친구 아니에요. 친구예요. 일본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는 영화화를 위해 무려 7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긴 시간 동안 공들여온 그 결과물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OBS 뉴스 조은유입니다.
연일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져서 한파특보가 내려진 지역이 많습니다. 이들 지역으로는 아침 기온 영하 10도 안팎까지 크게 떨어졌고요.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은 아침 기온 영하 13도까지 떨어졌는데요. 한낮에도 영하 3도로 종일 영하권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강릉은 낮 기온 1도 선이지만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오늘 경기 남부 지역에는 저녁부터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퇴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제주 산지에는 최대 20cm의 폭설이 예상돼서 항공편 수시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보시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영하 2도, 인천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낮 기온 영하 3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경기 동부 지역도 종일 영하권의 추위 예상됩니다. 경기 남부 지역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에는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O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